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착한 리더가 되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조직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착하기만 한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없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말, 이게 실제로 착한 기업 문화를 엄청 자랑하던 한 회사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래요.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는 건데요. 도대체 왜 많은 리더들이 남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정작 조직에 꼭 필요한 어려운 결정은 못 내리는 걸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착한 리더의 딜레마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좀 보세요. 예쁜 꽃다발 같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겉으로 보기에 막 친절하고 되게 지원적인 태도, 이런 게 사실은 조직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가리는 가림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죠. 자, 이런 사례들 주변에서 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어쩌면 직접 겪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냥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준다거나, 또 팀이 우린 할 수 있어! 이런다고 성과 안 나는 프로젝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 그리고 제일 흔한 거,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칭찬만 해주는 거요. 이게 전부 다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착한 리더십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착함이 조직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숨겨진 대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함이랑 친절함을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착함, 그러니까 나이스네스는요,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선택에 가까워요. 하지만 진짜 친절함, 카인드네스는요, 상대방과 우리 조직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피드백도 하고 힘든 결정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 거죠.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리더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조직의 성과를 갉아먹고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심지어 가장 열심히 일하는 핵심 인재들한테는 좌절감만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문제점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착한 리더가 아니라 진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지, 그 4가지 핵심 원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 둘째, 더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는 거. 셋째, 무조건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전략적인 초점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원칙부터 볼게요. 특히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높은 보상을 준다는 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성과를 기대하고 또 그걸 측정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상해주던 한 글로벌 전자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불과 10년 만에 이류 기업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 없는 관대함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죠. 두 번째는 솔직한 피드백입니다. 직원의 성장을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뭘까요? 바로 직설적이고 정직하고 또 건설적인 피드백이에요.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해할까봐 이걸 피한다? 글쎄요, 그건 리더로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18,00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물어본 설문조사인데요. 한번 보세요. 관리자한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려 90%나 됐어요. 그런데 그 관리자의 피드백이 내 성장에 진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7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18%의 차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착하기만 하고 정작 도움은 안 되는 피드백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인재 유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는 거예요. 목표가 그냥 직원을 회사에 붙잡아두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목표는 딱 맞는 사람을 딱 맞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어야 해요. 한 대형 제약회사에서는요, R&D 조직을 싹 바꾸면서 모든 직원이 자기 자리에 다시 지원하게 했대요. 물론 그 과정에서 몇몇 유능한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2년 만에 회사의 이전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진짜 전략은요, 우리가 뭘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이 일화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경영진이 가져온 10개의 최우선 과제 목록을 보더니 아래에 7개를 그냥 쫙 그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말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3가지뿐이다.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의 집중력이 애플의 눈부신 성공을 만든 겁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이게 바로 좋은 리더의 핵심 역량인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천으로 넘어가야겠죠? 오늘 배운 이 교훈들을 당장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아주 작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껄끄러워서 혹은 괜히 미움받을까봐 미뤄왔던 어려운 결정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행에 옮겨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과가 안 나는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거나 어떤 직원의 역할을 다시 정해주는 것처럼요. 그냥 모두에게 착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조직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보는 거죠. 바로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조직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직 그리고 여러분의 팀은 그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착함에 의해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어려운 길도 기꺼이 가는 진짜 선함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나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